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첼시에게 1대0으로 지면서 토트넘의 점점 더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외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한번 좀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사실상 첼시가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토트넘은 거의 제대로 된 활약조차 해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번뜩이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있던 타이밍이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과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뭔가 고군분투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솔랑키의 어떤 존재감, 사실상 거의 공격적으로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토트넘은 수비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첼시가 이 와중에 1대0으로 이긴 게 토트넘에겐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토트넘은 여하튼 훨씬 더 많은 골을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골을 넣을 만한 상황 자체가 없었습니다. 슈팅을 3번 했고요. 유슈팅 1번이었나요? 거의 의미가 없는, 공격적으로는 결과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이제 슈팅을 했던 그런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 나오기는 했지만, 토트넘의 기대 득점 값은 0.2, 첼시의 기대 득점 값은 1.1로 사실상 1대0으로 끝날 만한 경기였다라고 보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외신에서는 로메로와 반더벤이 함께 오랜만에 뛰었는데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반더벤과 로메로가 둘 다 잭슨을 막는데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뒤에 오는 엔조 페르난데스를 완전히 놓친 게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결승골 장면이죠.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가 날아올 때 잭슨 앞에는 로메로, 뒤에는 이제 반더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의 낙하 지점이 이쪽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달려들었는데 웬걸, 로메로 뒤편에 이제 엔조 페르난데스가 뛰어들어가면서 이걸 넣어버렸고, 반대쪽을 막아야 했던 풀백의 문제인가, 아니면 반더벤이 이제 집중 마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크가 엉켜가지고 문제가 된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여하튼 후방을 열어둔 채로 상대방의 크로스에 또 얻어맞고서 끝나버리는 토트넘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또 이번 경기에도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의 비카리오 키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기를 보면은 이 유로파 리그에서 토트넘이랑 맞붙게 될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를 생각할 때 프랑크푸르트가 기뻐했을 만한 경기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프랑크푸르트가 이 경기를 봤을 때 토트넘 할만하네 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리그 4경기에서 단 승점 1점을 거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토트넘이 현재 폼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게다가 굉장히 화제가 된 부분 중에 하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귀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서 소리 질러봐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했던 타이밍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르가 골을 넣었을 텐데, 사실은 이제 모두가 골인 줄 알았고 손흥민 선수도 사르에게 그 원정팬에 가가지고 셀러브레이션 해 이렇게 밀어주는 장면이 있었죠.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 될 뻔했는데, 사르가 이제 슈팅을 하기 전에 직전 장면에 파울을 한 걸로 인해서 VAR로 인해서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취소가 되기 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을 귀에다 갖다 대면서 어디 한번 소리 질러봐라, 약간 도발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제 그 평가를 받는 거죠. BBC에서도 그 cupped ear, 그러니까 이제 그 귀 쪽에다가 컵처럼 이렇게 손을 대고 이제 이 팬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어쩌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확실한 어떤 증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 BBC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사르가 득점한 다음에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 귀에다가 이 손 갖다 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냥 그 소리 지르는 걸 더 크게 듣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근의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팬들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잘 핸들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팬들의 어떤 신임을 크게 잃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둘의 어떤 사이가 안 좋아진 거를 대변하는 장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첼시를 상대로 4경기를 연속으로 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매니저
이 토트넘 매니저로서는 최초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에 최악의 시즌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BBC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8경기 남았는데 토트넘 14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탑10 안에 못 든 상황이 지금 1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7년 만에 하위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이 15위로 마친 게 1994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6경기를 졌는데 지금 20팀 체제에서 EPL이 20팀 체제로 바뀐 뒤에는 그러니까 2003, 2004년 이후로부터는 19경기를 진 게 최다 패배였습니다. 즉 토트넘은 지금 이번 시즌에 3패를 더하게 되면은 이 20팀 체제에서 최다 패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토트넘이 11점을 더 벌어들이지 않으면은 승점상으로도 1981년 이후에 최악의 승점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경기 중에 11점을 따내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어려운 목표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최근에 토트넘을 보면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토트넘은 썩 좋지 않습니다. 최근 39개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승점 44점을 땄거든요. 이 방식대로라면은 8경기를 뛰었을 때 11점 안 됩니다. 이게 토트넘은 실제로 역사상 최저 평점이 아니라 최저 승점을 기록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토트넘 팬들은 라이언 메이슨 데려와라.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매니저, 객관적으로도 최악의 매니저인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라. 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언 메이슨이 또 이거 인터림 매니저 하겠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NG를 여전히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럽 경기가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경질이 정말 답일까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뉴가 결승전을 앞두고 날아갔다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도대체 왜 무리뉴를 그때 잘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에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유로파가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말 유로파에서 탈락하는 순간 경질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분데스리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 바로 프랑크푸르트고 그리고 유로파리그 직전 경기에서 아약스를 6대2로 박살냈단 말입니다. 통합점수 기준으로. 굉장히 쉽지 않고 에키티케가 최근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컴퍼티션을 통틀어서 이번 시즌에 19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수비도 안 좋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이걸 보면서 기뻐할 거다. 뭐 전체적으로 잘한 선수를 봤을 때는 솔랑키가 열심히 뛰고 있기는 하지만 뭐 공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 수비수였던 말로구스토를 몇 번 박살내기는 하지만 예상보다는 underperformed. 약간 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벌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선수들이 그쪽도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고 있는 거죠.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 정도 걱정하면 되지 않냐 이 정도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진짜 토트넘의 상황이 얼마나 슬픈 상황이 되고 있는지 느껴지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는 사실상 그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이 주전을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수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무대였는데 첼시에게 거의 무기력하게 무너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젖잘싸도 아니고요. 그냥 졌습니다. 토트넘과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 다음에 주중 경기를 나갈 일은 거의 없겠죠. 물론 조절하면서 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우스햄튼 심지어 리그 22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어떤 선수들을 내보낼지 싶지만 이 경기도 토트넘이 이군들을 내보냈다가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정도로 지금 토트넘의 상황은 안 좋습니다. 역대급 토트넘 승점 가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데스리가 3위 아인트라흐트는 토트넘 정도는 특히 지금의 토트넘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르긴 모릅니다. 이때 뛴 선수들이 또 이제 유로파를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약간 좀 힘을 비축했다가
게다가 또 반더벤이 최근에 인터뷰했을 때는 유로파리그는 확실히 좀 다른 정신으로 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때 토트넘의 그 경기력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글쎄요. 지금까지 그리고 사실은 첼시전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토트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당장 경질을 해버리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관련된 외신 소식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